안녕하세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 되면은 10%를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공포의 원리금 상한 뉴스인데요. 실제로 2021년까지만 해도 4억, 5억을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영끌러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이들, 유튜버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그냥 업계에 포획되어서 그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빚내게끔 만든 거죠.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그 충격에 휩싸이고 있죠.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라는 거죠.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면 나라가 망할 텐데 과연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지고 있죠. 11월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를 찍고 내년에는 10%를 찍는다고 하죠. 이미 4대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폭이 7%대입니다. 코픽스 반영 이제 되는 그 기준금리가 이제 오를 일만 남아있죠. 11월 24일 날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0.25% 올린다, 0.5% 올린다. 말들은 많은데 사실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거죠. 이번에 0.25% 올린다고 한국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처럼 금리가 많이 낮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한국은행은 2022년뿐만 아니라 23년에도 매 금리 회의 때마다 계속 올립니다. 0.25% 혹은 0.5%씩 말이죠. 참 지지부진하다 싶을 정도로 금리가 내려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낸 사람들은 아마 꽤 험난한 상황들을 앞으로 맞이하게 돼 있죠. 신분 상승을 부동산으로 하겠다라고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렸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을 채워나가겠다. 자기의 욕심을, 자신의 재산을 다 갖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미분양이 수배가 폭증할 것이고 건설사 줄도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이제 5%가 넘었습니다. 이자는 더 심하게 오릅니다. 무리하게 빚진 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일은 몰락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일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재고가 쌓이는 게 앞으로 1년을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 혹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암흑, 공포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비가 줄어들면 재고는 늘어날 것이고요. 재고가 늘어나면 생산과 투자가 감소되고 그게 또 이익 축소를 불러오고요. 빚 부담 증가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력 감축은 당연한 거고요. 밥값 만원 시대에 12,000원, 15,000원 되는 시대로 또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죠. 밥 굶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다이어트 때문이 아닌 거죠. 밥값이 부담스러워서인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명박 때는 밥은 안 굶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밥 굶는 일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화려한 것, 욕심 부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욕심 부리고 자기가 많은 걸 가지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인생이 절대로 삶이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눈만 뜨면 빚 갚으러 가야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빚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어려움이 더 빨라지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주식하라고 부동산하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떠들어대는 그런 현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분양가도 떨어질 겁니다. 작년, 저작년, 올해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중도금 대출 어떻게 할 것이고 잔금 대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앞으로 최소 4, 5년은 불황이 심해질 텐데
지금 이 시기 때, 딱 이 시기를 앞두고 빚낸 사람들은 그냥 끝장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기 이제 두 자릿수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4억 대출했는데 당장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290만원요? 이게 350만원, 400만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4% 시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4%가 아니라 5%, 6%, 7%까지도 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이자가 저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면 빚낸 사람들은 몰락, 또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빚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시기에 잘 준비하고 잘 공부하면 정말 자기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 명의 부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수천만 명,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오늘 퇴근하는 길에 이제 직장 동료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100억으로 벌기 위해서 5천만원, 3천만원, 1000만원 그 코인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영끌하고 비투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죠. 그런 만큼 또 소수의 부자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소수의 부자가 탄생하는 걸 보고 그 부자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 부자는 자기 스스로 각자 자기 분수에 맞게끔 준비를 한 것이고 영끌하고 비투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각자 자기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 누가 너무하다, 누가 부럽다, 누가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4% 시대잖아요. 2023년이 되면 기준금리 6%, 7% 시대도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0%, 15%도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대출이자가 15%가 되고 2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낸 사람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미친듯이 일해야 될 겁니다.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 못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자의 삶도 선택 못한다는 거죠. 왜? 도망자의 삶을 살려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가족들과 인연을 끊어야 되고 노숙자보다도 더 심한 더 모멸감과 더 충격에 휩싸여서 지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죽으려면 엄청난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 또한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죽지 못해서는 정말 빚쟁이로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지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을 감내해야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걸려들지 않게끔 정말로 우리의 일상을 더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겁니다. 함부로 빚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